네, 설리, 본명 최진리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게시물과 악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오늘 고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진 걸 두고도 악플이 적지 않았습니다.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최 씨가 고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악플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공분이 큰 상황이죠? 네, 오늘 국가수가 부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인이나 또 국가수 관계자, 부검이 등을 언급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인 게시물과 악플이 적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릴 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. 누구나 접속해서 글을 볼 수 있는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저희가 확인한 것만 수백 건이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법이 능사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네티즌들이 물론 다수겠지만 고인을 거론하는 저런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? 그 구체적인 글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 사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글들을 겨냥한 대상이 고인이고 또 명백히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내용이 뚜렷한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 피해 대상이 생존한 상태라면 모욕죄도 가능하지만 이 현행법상 고인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. 이 고인에 대한 모욕도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긴 합니다. 고인 모욕으로 인한 사실 왜곡, 또 유가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. 다만 오래전부터 이 모욕죄 자체에 대해서 단순 풍자 같은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,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사자 모욕죄를 만드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다시 이번 경우로 돌아와서 민사소송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고인의 친족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, 침해를 근거로 글쓴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온라인의 악성 글 중에는 국가수 관계자나 부검이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근데 특히 뭐 이런 악성 게시글이나 악플을 유도하는 언론 보도가 가장 큰 문제다,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. 네, 어제와 오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이 어제는 고인과 평소 가까웠던 연예인 A씨 관련 기사가 578건에 달했습니다. A씨는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도 하루 종일 올라가 있었습니다. 이 고인과 A씨에 대한 악플,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이 덩달아 늘었습니다. 또 오늘은요, 또 다른 연예인 B씨와 고인을 함께 언급한 기사가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방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300건이 넘었습니다. 이 B씨 역시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고인과 B씨와의 생전 인연을 언급하면서 모욕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늘었습니다.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안타까운 건 이번 사안을 두고 고인이 생전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또는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이를 중계하듯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. 그런데 고인이 된 이후인 어제와 오늘만 해도 이런 일부 매체의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 악플을 달 수 있는 이야기거리와 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결국 이런 자극적인 언론 보도 아니냐,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.